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방탄소년단 많이들 좋아하시죠? 무려 이번에 나온 싱글인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는 연내에 상장을 목표로 한창 상장 작업 중인데요. 이 와중에 빌보드 1위는 빅히트와 엔터주 전반의 대형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빅히트는 지난달에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을 위해서 예비 심사를 통과했고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공모주 청약을 받아서 상장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BTS의 연이은 홈런과 또 빅히트의 상장을 앞두고 지금 증시에서 주목받고 있는 엔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엔터주는 원래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미운오리 새끼였는데 어떻게 성장 섹터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됐는지, 엔터주의 남은 호재와 또 엔터주 음악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엔터주, 그 중에서도 SM, YG, JYP 같은 음반 기획사가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은 건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에서 엔터주는 하나의 어엿한 섹터로도 잘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규모가 작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총 한 1조 3천억 원 정도에 되는 JYP가 3, 4년 전만 해도 시총이 한 3천억 원밖에 안 되었던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엔터 업종 기업들의 시장이라는 게 국내에만 머물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기업들의 규모도 크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고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회계의 정확도나 내부 통제에 대한 의심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장 마음대로 하는 회사 아니야? 혹은 이 회사가 돈 버는 만큼 주주들한테 제대로 된 몫을 돌려주고 있어?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는 건데요.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소위 승리 사태로 대표되는 YG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잡음이라든지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에 대한 의문, 또 FNC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와 소속 연예인들의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것들은 이런 의구심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 구조도 좀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한 연예인이나 작품이 대박이 나면 갑자기 사업 전체가 피지만 실패하면 그만큼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단점은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들에게서 더 두드러졌는데요. 한두 작품이 성공하더라도 다음 작품이 실패하면 곧바로 경영난을 겪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모두가 빅히트의 상장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드라마 제작사나 연예기획사는 증시에서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하는 새내기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엔터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첫 번째로 바뀐 건 2010년을 전후해서입니다. 아까 국내 엔터주들은 시장이 국내에 한정돼 있어서 기업 규모가 작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2010년을 전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8년에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도쿄돔 공연을 합니다. 일본에서 돔 투어라는 거는 가수들한테 엄청난 의미인데요. 일본에는 6개의 돔이 있는데 각각이 일본에서 야구장으로도 쓰이고 또 가수들의 공연장으로도 쓰입니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돔에서 공연 스케줄을 잡으면 보통 돔 투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돔구장 가운데서도 도쿄돔은 수용 인원이 5만 5천 명에 달해서 웬만한 인기 가수가 아니고는 공연장을 채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돔 투어를 한다는 건 이 가수가 정말 인기가 있다는 척도입니다. 이렇게 2008년에 동방신기가 돔 투어를 시작한 데 이어서 카라, 소녀시대 같은 걸그룹들이 2010년을 전후로 일본에 진출해서 큰 성과를 거뒀고 YG의 빅뱅도 일본에서 해외 가수로는 처음으로 5년 연속으로 돔 투어를 성공시키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음악산업 규모 세계 2위인 일본에서 특히 수익성이 높은 공연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엔터주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얘네들 가난한 줄 알았는데 돈 좀 벌어오겠네 하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 기획사 3사 가운데서 빠진 곳이 있죠. 네, JYP입니다. JYP 주가는 소위 3대 기획사 가운데 최근 3년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유는 SM이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또 YG는 빅뱅으로 일본에서 공연 수익을 마구 벌어들이고 있을 때 JYP는 원더걸스와 함께 미국으로 갔었죠. 많이 아시는 것처럼 결과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JYP는 1차 엔터주 리레이팅 시기에 혼자서만 재평가를 못한 채 기획사 3사 가운데
주가로는 꼴찌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JYP가 뒤늦게 일본 시장에 발을 들이면서 주가가 재평가받은 건 트와이스 때부터입니다. 트와이스는 처음 구성부터 일본인 멤버 셋이 들어갔습니다. 카라가 해체되고 소녀시대도 인기 정점을 찍고 서서히 약간 내려오던 시기에 혜성같이 등장한 여자 아이돌 그룹이었는데요. 이미 앞서서 많은 한국 가수들이 길을 닦아둔 데다가 현지 멤버들을 중심으로 인기도 엄청나게 대단해서 데뷔 후에 돔 투어까지 걸린 시간도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외 해외 가수들 중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트와이스가 데뷔한 게 2015년이고 일본에 진출한 게 2017년인데 JYP 주가도 2017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엔터주의 1차 리레이팅이 가수들의 일본 진출로 인한 시장 확장 덕분에 일어났다면 2차 리레이팅은 음악 소비 행태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뀌어서 시장이 전 세계로 넓어지면서 일어났습니다. 음악 산업은 공연과 레코드, 즉 음원이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세계 음악 시장에서 이 비중은 반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음원 안에서는 다시 방식이 디지털 방식과 실물 방식으로 나뉩니다. 원래는 요 CD 같은 실물이 디지털보다 시장 규모가 컸는데요. 2016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음원 시장이 확 추월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트리밍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더 이상 음악 CD를 사서 듣지도 않고 다운받아서 듣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유튜브 뮤직, 또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그냥 음악을 실시간으로 듣는 거죠. 이렇게 바뀐 시장 상황 속에서 빵 뜬 그룹,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방탄소년단입니다. 일단 유튜브가 생기니까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가수 콘텐츠가 직접 닿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이제는 굳이 현지에서 마케팅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원더걸스가 2009년에 미국에 진출하면서 직접 현지에 가서 투어버스 타고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하고 또 박진영은 옆에서 CD 나눠주고 했던 이야기 요즘도 방송에 나와서 많이 하던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한 번의 K-팝 콘텐츠를 기획사가 방송을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그것도 유튜브처럼 조회수에 따라서 기획사가 수익을 직접 가져가는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방탄소년단이었고 이 때문에 블랙핑크가 속한 YG를 비롯해서 다양한 아이돌 그룹 기획사 주가가 동반 상승한 게 2017년과 2018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에 JYP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이 JYP는 엔터주 1차 리레이팅과 2차 리레이팅을 한 번에 이 시기에 반영해서 더 많이 올랐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엔터주가 한 번 더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이번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핫백 차트 진입을 3차 엔터주 재평가의 도화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글로벌 소비층이 확장된다는 건데요. 그동안 방탄소년단은 소위 글로벌 덕후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대중들한테까지 인기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K-팝 관련 영상 가운데 하나가 리액션 영상입니다.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나 무대를 보면서 팬들이 반응을 하는 컨텐츠인데요. 그런 영상들 가운데 가끔 보면 외국인 팬들한테 너네 방탄 팬인 거 주변 친구들이 알아? 주변에서 알아? 라고 물어보면 약간 이렇게 눈빛이 흔들리면서 동공지진과 함께 뻘쭘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영상들을 가끔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방탄소년단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은 해외에서는 대중적이지는 않은 소위 약간의 오타쿠스러운 사람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보드 핫백 차트는 이 빌보드 차트에서도 대중적인 인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차트로 꼽힙니다. 빌보드에서 대표적인 순위는 빌보드 200과 빌보드 핫 100이 있는데요. 이 빌보드 200은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집계해서 산정하고 이 빌보드 핫 100은 여기에 라디오 방송 횟수도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적인 인기가 더 핫 100에 많이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보드 200보다는 핫 100이 더 대표 차트로 인식이 됩니다. 이 방탄소년단은 지금까지 빌보드 200에서는 4번이나 1위를 했지만 이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언론에서 갑자기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를 대서특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핫 100 차트에서 방탄소년단의 이전 최고 기록은 4위였고 2012년에 엄청난 대중적인 열풍을 몰고 온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2위까지밖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외국에서 덕후들을 중심으로 소비됐던 K-팝이 대중 기반으로 확장된다는 것이고, 이게 국내 엔터주들이 역사상 세 번째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는 게 앞으로 엔터주를 좋게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죠. 엔터주의 고질적인 리스크 요인인 수익원이 한 가수나 한 작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건데요. 특히 빅히트는 심합니다. 빅히트가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면서 밝힌 지난해 매출은 5,872억 원이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방탄소년단이 올린 매출이 한 5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탄이 다 벌어왔다는 거죠. 지금은 방탄소년단이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오히려 어디서 깎아먹는 그룹이 없어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다못해 멤버들의 군입대 시기가 다가온다든지, 혹은 빅히트가 후속 가수를 이만큼 키워내지 못한다면 빅히트와 엔터주를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또 코로나도 문제입니다. 앞서서 세계 음악 시장의 양대 축은 공연과 음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로 공연이라는 한 축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온라인 콘서트가 성공적이라고는 하죠. 빅히트가 자회사인 BNX를 통해서 위버스라는 온라인 공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6월에 이 위버스를 통해서 열린 방탄소년단 온라인 유료 콘서트가 동시 접속자가 7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엔터 업종의 위기가 될지, 혹은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조금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엔터주, 그 중에서도 이 대표 연예기획사 3사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저희는 실제 투자를 해야겠죠. SM, YG, JYP 개별 기업에 대해서 빠삭한 분이라면 개별 기업 투자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2017년까지 JYP가 못 올랐던 이유, 그리고 트와이스의 잠재력을 높게 봤던 분이라면 JYP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겠죠. 아마 지금도 개별 종목단에 그런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엔터 산업에 별로 큰 관심이 없으시고, 가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시고, 또 빅히트 상장이 되기 전에 이 엔터주 모멘텀에 빨리 올라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ETF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한 미디어 엔터 관련 ETF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삼성운용의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와 미래운용의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인데요. 이 이름만 놓고 보면 투자 대상도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종목 구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ETF에 투자하실 때 구성 종목을 꼭 살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의 31%, 그리고 네이버의 25%를 투자합니다. 이 두 종목 비중을 합치면 절반 이상이니까 이 종목들의 주가에 따라서 ETF 수익률도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는 상위 구성 종목을 보시면 순서대로 JYP, YG, SM인데요. 이 세 종목을 합친 비중이 34% 정도 됩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기획사를 좋게 보신다면 이 ETF가 더 적합한 투자처일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와 맞다는 거지 더 좋은 상품이라든지 혹은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는 추천과는 거리가 좀 멀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